강남 빌딩으로 월세 수익 따박따박 받을까요? 아니면 시세 차익으로 한방 노릴까요? 21년 경력의 실전 빌딩 투자 전문가가 말하는 진짜 부자가 선택하는 빌딩 투자 전략 지금 공개합니다. 강남 빌딩은 표면적으로 보면 시세 차익용이라고들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학문적으로나 아니면 상식적으로 나눌 때 빌딩이라는 거는 수익형 부동산에 속하는 거고 수익형 투자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제 강남 빌딩이 어떤 형태로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실제로 강남 빌딩은 2.5%, 3% 정도 수익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매입하는 시점에서는 실제로 대출 이자를 감안하면 수익률이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런데 강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임대료가 빨리 올라가고 다른 지역보다 또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1년이 아니라 4, 5년 후를 보면 결국은 이게 수익형으로 바뀌어 있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 2019년, 20년경에 100억짜리 빌딩을 매입했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아마 매입하실 때 연간 임대료가 한 2.5억 정도 그 정도 수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임대 관리를 잘 하셨다면 지금은 임대료가 올라서 아마 4억에서 5억 이상은 충분히 나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보면 투자자들이 시세 차익에 익숙해져 있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5년부터 19년까지 상승기가 있었고 2020년부터 22년까지 급등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기억을 아직 못 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빌딩에 투자하면 1, 2년 사이에 크게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사실은 그런 시기는 아니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저점을 지나고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기간이 조금 더 오래 간다면 수익형 투자, 어떻게 보면 임대 수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늘어나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라고 생각하면 흔히들 아파트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예전에 강남부터 해서 부동산 투기하는 아주머니들에 대한 그런 지칭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투자하면 무조건 오른다라는 생각이 좀 많으신 것 같으세요. 저희 나라는 전통적으로 약간 시세 차익에 대한 비중을 좀 크게 두시는 편인데, 해외 투자자들은 되게 다르세요. 외국계 투자자들은 수익률이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일단 기본 허들을 깔고 가기 때문에 그 이하로 되는 것들은 사실 투자를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10년, 20년 정도 장기 투자를 통해서 시세 차익과 운용 수익을 같이 가져가는 그런 투자자들이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고, 실제로 운용 수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세 차익 투자자는 너무 많죠. 1년에 100억씩 올라가는 투자, 19년에 80억 정도에 매입을 했는데 지금은 한 150억 정도의 평가를 받는 투자자, 한 3년 전에 70억에 샀는데 따블이 된 150억에 매매를 했다는 그런 투자 수익은 사실은 최근 한 3, 4년 동안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단기 투자를 하는 경향들이 좀 많으세요.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은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는 임대료가 올라야 되는 그 전제 조건을 깔고 있는데, 그래서 단기간에 임대료가 많이 오르는 데를 찾아야 되는 거고, 가장 흔하게 말할 수 있는 데가 아마 신흥 상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성수동을 들 수도 있는데, 연남동 같은 경우도 최근 몇 년 동안 평당 3천만 원 하던 토지가 지금 1억까지 올랐고, 그다음에 성수동도 2천만 원, 3천만 원 하던 토지가 지금 연무장길 같은 경우에는 3억 이상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거는 임대료가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런 걸 같이 병행하면 더 빨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임대 수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수익형 투자에서는 크레딧 높은 임차인이 장기 계약한 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물론 장기 계약을 하면 임대료가 묶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는 매년 아니면 경년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션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공실 발생에 대한 염려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적게 받더라도 그게 안정적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칼로 무 자르듯이 이렇게 나눌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임대 수익을 바라시는 분도 결국은 시세 차익을 원하고, 시세 차익을 바라시는 분도 결국은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임대 수익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딱 어떻게 나눌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시세 차익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단기로 보고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하시려는 경향들이 좀 많으세요. 이런 분들은 더 뭘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거나 신축을 했을
했을 때 아니면 임차인을 교체했을 때 이 물건을 단기에 받아줄 수 있는 임차인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래서 조금 외곽으로 빠지는 것은 조금 위험한 일이고 핵심 중에 좀 핵심도 좀 코어 지역에 들어가는 게 아주 중요한 선택이 될 것 같고요. 수익형 투자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얘기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원하는 수익률을 먼저 말씀을 하세요. 해외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국내 투자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배당 수익률로 얼마 이상 되는 상품을 원한다 라고 이렇게 딱 찍어주세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지역적인 제한보다는 수익형에 초점을 둬서 좀 지역은 오히려 코어 지역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넓게 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빌딩이라는 거는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절대 사지 마라 이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디든지 간에 또 경제적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또 뭔가가 또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구조적인 특이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유난히 수익률이 높은 그런 건물들이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그런 상품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건물 전체가 다 노래방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건물들이 있었어요. 층층이 다 임차인은 다른데 또 유흥시설이 들어가 있다. 이런 건물들은 수익률은 높지만 사실은 조금 이 임차인들이 나가고 나면 대안이 없는 경우가 많으세요. 이런 경우는 조금 위험한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에이 어떤 바보 같은 놈이 그런 데 투자해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실제로 수익률이 높은 제품 중에는 이렇게 티가 안 나는 사무실이 들어가 있는데도 그 건물만 만실이고 또 유독 옆에 건물보다 임대료를 많이 받는 그런 건물들이 있으세요. 그런 건물들은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세 차익형 건물의 예로 계속 들고 있지만 신축 리모델링 아니면 임차인 개선 이런 분들을 계속 들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반드시 매수 수요가 풍부한 데 들어가셔야 됩니다. 매수 수요가 별로 없는 데 들어갔다가는 실제로는 신축을 해서 못 파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현재 꼬마 빌딩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나마 핵심에 있는 코어에 있는 그런 건물들은 임대도 잘 되고 그다음에 매매도 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생하시는 분, 그다음에 원가 이하로 매각을 하시려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선호가 떨어지는 그런 지역에 있는 그런 건물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선을 하셔서 단기간 시세 차익을 보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핵심 지역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수익 시세 차익 이런 거 이전에 그냥 빌딩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건물의 스펙, 개요 같은 걸 이렇게 보면 이게 대충 어느 정도 금액이 되겠다. 그리고 팔리면 어느 정도 선에서 정확하게 얼마를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충 이 정도에서 팔리지 않을까라는 짐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세를 좀 판정을 할 수 있을 그 정도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건 어디 부동산에 가서 막 물어보고 다니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실제로 요즘은 이제 실거래가도 공개가 잘 되고 그런 웹사이트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건물들을 보면서 수시로 들어가서 한번 보면서 특히 이제 그 주변들 내가 사고 싶은데 아니면 잘 아는데 그런 주변들을 보면서 그런 기준들을 한번 만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물건을 추천받는다든지 했을 때 판단하시기가 굉장히 쉬우실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임대 수익이라고 하면 아마 지방의 수익률 높은 건물에 투자하는 걸 생각하실 거고 아니면 시세 차익용이라고 하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단기 투자도 있지만 거의 수익이 잘 안 나는 빌딩에 대해서 투자할 때 아마 시세 차익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곽, 좀 서울 외곽이라든지 임대료가 거의 오르지 않는 지역에 100억짜리 빌딩을 사는데 현재 5% 정도 수익률, 그러니까 연 5억 정도가 나온다는 A라는 빌딩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B라는 빌딩은 강남에 있는 빌딩인데 똑같이 100억을 한다고 했을 때 3억 정도 이렇게 임대료가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1년 차일 때는 당연히 5억하고 3억 그 임대 수익이 되게 크게 벌어지지만 5년, 10년이 지났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 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신흥 상권, 특히 강남에서도 압구정 로데오라든지 이런 데는 임대료가 되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데 만약에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10년 후에는 아마 이 3억이 아니고 6억이 돼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외곽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시면 그 5억은 6억이 될지언정 6억 이상으로는 못 가는 가능성이 조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3억에서 만약에 6억이 갔다라고 하면 100억짜리 건물은 시세 차익으로만 100억이 더 해서 실제로 200억짜리 가치가 되는 건물이고, 그리고 10년 동안 벌어들이는 임대 수익도 그러니까 3억하고 6억이니까 뭐 연 4억 5천씩 해서 45억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5억씩 똑같았던 50억보다 불과 10년에 5억 차이면 사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는 지역, 빨리 올라가는 지역에 투자를 하면 실질적으로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같이 이제 향유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너무 임대 수익하고 시세 차익을 막 극단적으로 이렇게 좀 나누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한 장소에서도 그걸 두 가지를 추구를 할 수 있는데, 제 친구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제 친구가 부산에 살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경리단길의 후손이라든지 가로수길의 후손, 뭐 비슷한 그런 상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부산에도 전리단길이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서면 인근에 있는 뭐 그런 빌딩인데, 이 친구도 이제 처음에 상권이 형성되기 시작을 할 때 첫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초기에 투자를 해서 2년 만에 2배 정도의 매매 차익을 보면서 매매를 했고, 그 이후에는 안정적으로 그 지역에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생각에 처음에는 4%짜리 건물을 샀는데, 임대료가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은 한 10% 정도 수익을 내고 있어요. 반드시 이런 상품은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이런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시기적으로든지 아니면 뭐 기간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같은 상품이라도 어떤 경우에는 시세 차익이 될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임대 수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편안하게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임대 수익과 뭐 시세 차익,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은 뭐 어느 걸 조금 더 비중을 크게 하느냐에 대한 싸움이지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뭐 한쪽으로 좀 치우치지 마시고, 보는 상품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유연하게 사고를 하면서 뭐 많은 건물들을 보시면서 위치적으로 더 나한테 어떤 게 더 적합하냐를 판단하시는 게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